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됩니다. 지난 29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게 됐는데요. 내년 6월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그동안 있었던 규제가 폭넓게 완화돼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의 박용식 본부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식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게 얼마 만의 성과죠? 강원도 하면 네. 일단 조선 태조 4년 네. 1395년에 강원도 강릉 원주에서 됐는데 네. 그쵸, 올해가 이름이 267년입니다. 네. 이 법이 이제 공포 시행하면 내년이니까 628년 만에 네. 이게 된 것이고 네. 우리 또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요. 네. 그 노력은 지난 2012년, 2017년 18대 19대 대선, 네. 금년 2022년 20대 대선에서 4당 대통령 후보가 모두 공약을 한 것이고 특히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또 이게 포함되었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2018년도에 우리 민주당의 심기준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냈었는데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21대 국회 현재 국회에 들어와서 이황수 의원 또 우리 허영 의원께서 이 대표 발의하면서 네. 이제 시작된 것이고 그 이후에 2012년 저희가 이제 대선 공약 말씀드렸는데 올해 2월 9일 10년 만에 네. 국회 입법 공청회가 됐습니다.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이양수 허영 의원안을 가지고 우리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 소위 전체 회의 그다음에 법사위를 거쳐서 지난 29일이죠. 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거의 한 10년 넘게 그렇습니다. 네, 준비를 네. 열심히 하셔서 지금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 지난 저희가 3월에도 한번 모셨었습니다. 네, 우리 네, 본부장님을. 네. 특별자치도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셨었는데 그때는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가 됐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청사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그때는 제가 이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 이후에 뭐 여야 대선 과정에서 경제특별자치도다, 네. 뭐 평화경제 녹색 네. 자치도다 네. 여러 가지 당의 대표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결론은 내용은 같습니다. 어차피 강원도가 발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기에 걸려 있는 규제를 풀므로써 강원도 지역 개발을 앞당기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내용은 같은데 네. 이제 그 포인트를 이제 평화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평화를 둘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경제만을 할 것이냐 이런 이제 표면적 얘기였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그 지명 앞에 뭐 평화, 경제 이런 말은 못 넣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그냥 강원도 이것처럼 네네. 뭐 강원특별자치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강원도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가 이제 628년에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 이번에 이제 국회에 통과됐는데 이제 공포하게 되면 강원도는 이제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네.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세종시가 있고 지금 제주도가 있죠. 네.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뭐 지역 개발을 위한 행재정에 대한 뭐 특별한 지원을 한다든지 각종 시책 사업 시행 시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우선 지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2012년부터 저희가 강원도만의 노력이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근데 이제 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게 됩니다. 이제 국가가 자치권 보장을 위한 또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행정 조치를 해야 되고 네.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마련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낙후된 강원도의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 요걸 저희가 국가의 책무로 정말 어렵게 놓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네. 산림 뭐 군사에서 이런 중첩된 이런 규제를 풀어야
이게 지역 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국가의 청부에 놓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네. 이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균특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강원도 자율개정 지금 이제 전체 균특회계 규모가 한 10조 되는데 네. 그중에 세종시하가 제주도는 자율개정이 있어요. 근데 강원도가 이번에 자율개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자율개정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강원도가 자율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매년 받음으로써 그 받은 사업에 대해서 자율권을 갖는다는 의미죠. 이게 중요한 의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특별자치도 하면서 중앙부처의 권한만 이양받는 게 아니고 도지사의 권한을 또 내려보내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 시장군수가 도지사하고 협의하고 또 도지사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의 사무 중에서 대폭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이행하는 걸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농지 전용 허가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만 시장군수가 했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이러면 이거는 도지사의 권한이죠. 네. 앞으로 이런 거는 다 내려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군으로. 네. 대신 이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걸리는 경우는 이건 안 되겠죠. 도지사가 해야 될 것이고 네. 여러 유관기관이 걸리는 경우 그건 경우도 도지사가 해야겠죠. 네.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대폭적으로 시장 군수에게 이양함으로써 어떤 주민들은 편의가 되겠죠. 네. 뭐 시군에서 그냥 끝나는 거니까 이런 네. 거가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 도민들의 삶은 좀 어떻게 좋아질까요? 어떤 것들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우선 좀 이제 어렵습니다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우선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이제 지휘 특례를 얻는다는 말이 있고 네. 권한 특례를 부여받게 됩니다. 지휘 특례와 예, 권한 특례. 권한 특례. 네. 아까 이제 지휘 특례는 아까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명칭도 지휘 특례에 들어가죠. 네. 그 이외에 뭐가 있냐면 우리 자치 조직권, 이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조직 정원을 정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주 재원, 각종 뭐 보통 교업세라든지 또 발전기금, 아까 균특회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받을 수 있음으로써 우리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행정 지휘 특례 중에서 행정체제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중앙 상호를 지방으로 이양받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 특별행정기관이라고 있어요. 원주 지방환경청, 네. 뭐 국토관리청, 뭐 산림청 네. 이런 것들의 권한을 이양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도지사의 사무를 시군에 이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많이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것들 좀 대폭적으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강원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권한특례라고 있어요. 네. 권한특례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강원도 18개의 시군에 중점 특화 전략 산업을 발굴해서 그 전략 산업의 특구로 지정한 다음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아까 지역 개발을 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크게 나눠보면 적경 지역이 있고 강원도는 그다음에 폐강 지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강원 북부권, 강원 남부권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전략 산업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도민들께서 지금까지는 행정요구니까 잘 뭐 기회 안 들어오실 건데 네, 어려운 저 세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네. 우선은 대관령 산업관광입니다. 대관령 산업관광은 대관령에다가 우리 스위스처럼 네. 산악 열차가 다니고 산장 호텔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우리 권한을 남겨받으면 우리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해 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대관령에다가 정말 스위스처럼 되는 겁니다. 네. 산악 열차가 들어오고 산정 호텔이 만들어지고 곤돌라가 만들어지고 네. 이렇게 되면 효과가 1,700억에서 4,800억까지 갑니다. 아마 대관령 산업관광 2단계 사업이 뭐가 있냐면 평창 진부역에서 네. 우리 대관령 선자령까지 가는 트램을 또 넣고요. 네. 강릉 경포대에서 우리 성산면을 거쳐서 대관령 선자령까지 가는 케이블카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 백두대간법,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존법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허가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자치도지사한테 유임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고요. 또 하나는 횡성가면 상소보호구역 해제가 아주 이게 30년 넘은 이런 아주 지역 현안 사업입니다. 네. 원주의 장양치수장이라고 설치가 돼 있는데 원주 시민은 먹는 이 장양치수장 때문에 우리 횡성읍 일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이것이 여의도 면적의 20배.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비상치수원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행성 읍 일대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여기다가 행성 지역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이것도 규제 완화지만 실제는 중앙부처의 권한을 특별도지사한테 이임받는 겁니다. 그런 면을 할 수가 해제가 좀 있는 더 거고요. 쉬워지고. 네. 또 동해안 양양 5세 케이블카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5세 케이블카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때문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 부분도 5세 케이블카 특구 그렇게 지정한 다음에 우리 이런 케이블카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를 부여받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한 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해 봤더니 1년에 1,520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 권한을 이용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경지역 있죠. 적경지역의 군사시설 보호 이것을 해제하면 이것을 도지사가 유인받으면 이쪽에 우리 안보 관광지를 육성한다든가 첨단 어떤 산업단지 유치한다든가 이런 또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고 폐경 지역도 있는 거죠. 네. 그쪽에 걸려있는 모든 그런 것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를 풀므로써 실제적으로 도민한테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 강원도의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제주도에 이어서 이제 강원도가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주도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우선은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이지 네,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제주도는 그 도 밑에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자치권 법인격이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자치권이 있는 겁니다. 법인격. 네, 지금처럼 네네. 똑같습니다. 시장 군수, 네네. 선거하고 네. 다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가 되는 것이고요. 네. 물론 외국어는 있습니다. 외국은 이제 일본의 홈카이도, 홋카이도 밑에 시정천이라는 그 시군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포르투갈의 마데이리아 여기 또 도의 저 기구인데 밑에 네. 우리처럼 시군과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륙형 그다음에 18개 시군의 자치권이 받는 것은 처음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제주특별자치도를 분석해 봤더니 2006년에 이제 법이 시행되고 2019년 걸 가지고 제가 분석해 봤더니 인구가 2006년 56만에서 67만 19.4%가 늘었고 급격히 늘었네요. 네. 그다음에 관광객 수도 531만에서 1,528만 2.8배. 예산 규모도 2조 5,970억 정도에서 5조 한 3천억, 네. 3.2배. 네. 재정 자립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제주도가 2006년에 29.9%였었는데 2019년에 33%, 3.1%가 올랐죠. 강원도는 재정 자립도가 25% 정도 됩니다. 네. 적경지역 6개 시군은 평균 8%입니다. 네. 그다음에 1인당 지역 총 생산, 이게 GRDP라고 그러는데 1,562만 3천 원에서 2019년도에 3,050만 6천 원, 95.2%가 올랐죠. 네. 외국인 기조 투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2006년에 1억 5천만 달러에서 우리 2019년에 43억 6,400만 달러, 41.5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까 자치 조직권이라든지 자주 재정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치 세제 그러니까 국세 같은 것을 제주도에서 거두면 그중에 일부를 제주도가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죠. 네. 저희 우리 강원도에는 요까지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받아야 될 겁니다. 네. 이관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네. 또 이제 제주도는 2006년 출범 이후에 그때 당시에도 저희처럼 한 조항이 한 30개 조항 됐습니다. 근데 2019년까지 6번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현재 조문이 481개. 이렇게 되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계획이 제주도가 2006년에 돼서 지금 뭐 2022년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제주도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기본적으로 제주도 수는 받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권한 통제를 더 받는 이런 전략으로 부처 협의라든지 또는 내부 세부 전략을 좀 세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좋은 사례를 또 발판 네. 삼아서 이렇게 또 바로 저희는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강원도는. 될 수 있고 또 제주도 입장에서도 네.
혼자 외롭게 투쟁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강원도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둘이 이제 생겼군요. 협력해서 하면 네. 정부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 국회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또 이제 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절차들이 좀 남아 있나요? 우선은 지금 6월 초에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네.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니까 네. 저는 이제 6월 중순에 공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공포는 관보에 게재되는 걸 얘기합니다. 네. 6월 중순에 공포되면 시행은 1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내년 6월 중순이 되겠죠. 그렇다고 네. 말씀드리고 우선 해야 될 게 뭐냐면 특별법이 됐으니까 후속 시행령,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시행령을 또 제정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어서 단계적으로 행재정특례, 지휘특례 늘리는 게 있고 권한특례 이거 늘리기 위한 또는 입법 절차를 바로 지금 준비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이것이 좀 이제 내부 행정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뭐냐면 특별법이 내년 중순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간 명칭, 각종 지도, 지적, 이서 도로 표시, 각종 행정 관련 정비가 엄청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도 그렇고 지적등본 비롯해서 도로의 그 안내 표지판부터 전부 지금 강원도를 전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꿔야 되니까 네, 그 그렇죠. 내급 작업도 엄청나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그런 준비가 다 끝나야 내년 중순에 출범하니까 그때 돼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다음에 또 끝나면 각종 조례들 강원도 조례, 시군 조례 전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강원도라는 그렇죠. 건 전부 강원특별자치도로 그렇죠.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자치도를 고대하셨을 이 도민들께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큰 이제 틀을 만들어내는 게 불과한 거죠. 네. 강원도는 이제 그 동안에 전 세계 유일이 분단도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적경 지역이 있고 네. 수도권 상선지고 또 최대 산림보임지고 또 석탄 채굴지로 이중 삼중 규제와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지난 70년간. 네. 그래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군사, 환경, 산림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극복하고 우리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특화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떤 특단의 어떤 발전 방안을 지금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네. 저희가 행정이 주도하겠지만 아무래도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가능하도록 보고요. 저희 도민 여러분들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의 계획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지금은 제 생각입니다만 이제 새로운 도지사께서 오시면 이제 네. 내부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발전본부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정할 겁니다. 네. 근데 아마 큰 방향은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법 이 후속 조치, 후속 입법에 대해서 네. 집중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또 18개 시군별로 전략 산업을 만들어서 네. 이것을 법에 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1년 동안에 각종 그 내부에 있는 지적 원부라든지 이걸 전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 그렇죠. 작업돼서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 집중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우리 도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재정 자립도가 25% 되는데 네. 적정 지역은 아까 평균 8%고요. 화천은 6.7%입니다. 우리 네. 한 달 우리 가정에서 생활비가 1년에 100만 원이면 네. 6만 원 있다는 뜻입니다. 네. 6만 원, 8만 원. 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지역을 알리고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평화지역 메타버스를 구축하다든지 PCN, 이런 어떤 시책을 통해서 알리고 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적경 지역의 정지 여건이 좀 열악하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사업을 계속 하는 한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의 한탄강 주상절리길처럼 그런 어떤 우리 도내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사람을 오게 해야 되고 네. 와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집중한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계류된 게 하나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지금 계류돼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인천, 경기, 강원의 적정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서 거기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우리 산업 구조가
72%가 개인 조그마한 소규모 서비스업입니다. 네. 적경 지역은 더합니다. 제조업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가에서 평경제 특구 적경 지역이 하려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첨단 어떤 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외통위에 계류 중인데 이번에 그 부분도 특별자치도법 후속 조치할 때 이 부분도 좀 담아서 실제적으로 우리 적경 지역 그쪽에 좀 산업 구조를 바꾸고 또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재정 자립도가 8%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 20% 30%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또 많은 또 계획을 하셨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으니까 저 역시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기를 또 옆에서 응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함께 들을 건데요. 우리 박용식 본부장님께서 한 곡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저는 진검다리의 여름을 추천합니다. 진검다리의 여름. 네.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도민 여러분께서 산과 들러 여행을 다니시면서 네. 시원하게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마지막까지 또 도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진검다리의 여름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러면 진검다리의 여름 함께 들으시면서 박용식 강원평화지역발전본부장과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